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누구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만 전 어려서부터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저는 어려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림을 받았고 형편도 여유 있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먹어 이르래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목표였죠. 고등학교를 지나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형편상 대학교를 들어갈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고로 진학을 했고 상고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대기업의 상고 전형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면접을 보아 S전자의 고졸 전형으로 취직을 하였죠. 홀로 밥 장사를 하며 절 키운 할머니는 그날 얼마나 절 대견해 했는지 저 역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널 대견해 할 거야.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저 혼자 대견하게 공부하더니 결국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에 취직을 떡하니 하고 남들처럼 대학 문턱도 못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고 싶지 않았어? 무슨 대학이야.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고 나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 쉬게 해드려야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대학교 가라니까는 할머니가 너 그거 학비 마련해줄 돈은 있단 말이야. 취업도 좋지만 너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학 생각도 안 해봤어. 공부라면 지긋지긋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꿈 이룬 거니까 할머니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언제든지 학교 가고 싶걸랑 할머니한테 꼭 말해. 무조건 학교는 보내줄 테니까. 할머니 그 정도 능력은 돼. 왜소하고 불편한 몸으로 여태껏 제 뒷바라지를 해준 할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 없어 선택한 취직이었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돈을 버니 행복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잘 풀리려고 하는지 전 입사한 지 1년 만에 생산 라인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졸이었지만 똘똘하고 간혹 선배 언니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러웠는데 제가 그 경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생산직을 했을 때도 좋은 회사여서 기뻤지만 예쁜 옷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설레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제 인생의 반려자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대졸 출신이고 연구원이었어요. 저랑 어울리기나 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외롭게 살아온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어.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안락한 가족 꾸려서 아이도 낳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고마워.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지. 나도 결혼해서 오빠 내조 정말 착실하게 할게. 우리 잘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네 인생 나한테 맡기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앞으로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시댁이 결혼 반대를 겪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말고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에 너무 당당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남편네 집안을 살펴보니 모두 S대학교 출신이고 심지어 남편도 S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S대학교 출신이다 보니 어머님은 학벌에 예민하였고 며느리는 무조건 S대학교 아니면 KY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절 반대했던 거예요. 학벌조차 어머님 기준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조차 꺼려하셨고 남편이 중간에서 힘듦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어요. 연고대도 아니고 뭐 고졸? 그것도 생산 라인에서 뛰던 애를 지금 내 며느리로 받아주라는 거니?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켜?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물에서 놀라고 그랬던 거야. 누가 상고 출신 여자애 데리고 오라고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낸 줄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웬만해야 받아들이지. 거기다 부모도 없고. 부모님 없는 게 연주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저 뒷바라지 많이 해주신 거 알아요. 그래도 결혼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글쎄. 걔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이런 집에 지가 가당키나 하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학자 집안인데 지주제에.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 강행할 거예요. 엄마가 연주 보시면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개념도 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얼마나 예의 바른데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대학 나와도 인성이 안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걔가 너를 엄청 구워 삶았나 보구나. 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셔서 차마 결혼 준비를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헤어져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절 사랑한다며 그런 저를 잡아주며 저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었고 남자친구만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이 자라 외롭게 큰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엄마가 반대하시지만 꼭 허락하실 거야. 일단 이번 주말에 집에라도 먼저 놀러 가자. 막상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거든.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질지 못하셔. 너처럼 착하고 예의 있는 애 보면 무장해제 되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래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가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어머님, 아버님 전부 S대학교 나왔는지 몰랐어. 그러니 고졸 출신인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네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너랑 살 건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학력에 대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난 나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보다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더 대단해 보여. 어른들은 그게 아닐 거야.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하려면 부딪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자. 남편의 설득에 저 역시 시어머니를 같이 설득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주 주말 남편네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현실인가 싶었죠. 어려서 제 자신만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말했던 연주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연주야, 인사해.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어머님이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기막혀. 아가씨, 뭐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여기까지 왔을 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각오하고 왔겠지? 그래, 차라리 온 게 다행이다 싶다.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해? 양심이 있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시골 출신에 부모도 없고 그것도 상고 나온 며느리가 가당키나 해?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건 못 배웠나 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가씨 같은 사람은 똑같은 고졸 출신 공돌이 아니면 택배기사나 어울리지. 어디 우리 아들 같은 연구원이 어울리기나 하냐고. 절대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땐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당장 사라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아는 엄마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정말. 정신 차려. 저 기집애가 뭘 그렇게 홀려놨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너 이 결혼 절대 못할 줄 알아?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못 나오고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대놓고 비하 발언은 너무하시네요. 단 한 번도 부끄럼 없이 살았고 할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형편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한테 말대답까지 해? 바르게 자랐든 말든 상관없어. 난 학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고졸이 어디다 비벼? 고졸은 맞아요. 그래도 제 자신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귀한 자식 같은 소리 안 해. 귀한 자식을 두고 부모가 저 세상을 먼저 가? 이게 다 네가 박복한 탓이라고. 이 결혼 절대 안 돼. 너무 심한 막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예비 남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시댁에 방문한 뒤 이별을 고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지 않게 모든 걸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미룬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 역시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남편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결혼이 미뤄지자 할머니는 은근슬쩍 저희에 대해 물으셨고 막상 할머니한테는 차마 시댁 반대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죠. 혼자 힘으로 밥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하나 있는 손녀를 열심히 키워내셨는데 남의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희 결혼 준비는 잘 되니? 민석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얼굴만 봐도 알아. 다정하고 결혼해도 진짜 잘할 거야. 부모도 없이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 부모만 하겠니? 그 결핍 민석이가 다 채워줄 것 같아서 이 할미가 참 기뻐.
근데 조금 미루기로 했어. 뭐 일도 바쁘고 아직 나이도 어리긴 하잖아.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설마 그 집에서 반대하니? 이 할미가 너 얼굴만 봐도 모를까? 혹시 부모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부모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뭐 그 집 마음도 이해가 간다만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한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도 돼, 할미한테. 아니야. 그냥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려.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때가 되면 결혼할 거니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할머니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집갈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는 거면 말이야.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였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보류한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희에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절 찾아온 이유는 뻔했고 하필 회사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길목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끔 쳐다보며 웅성대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으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장면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싶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말했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허락 못 한다니까. 왜 자꾸 우리 아들 만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가리가 와웅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결혼은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 풀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부족한 게 많지만 한 번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석 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결혼 상대지만 좋게 봐주셔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오고 꼴랑 늙은 할머니랑 사는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해? 그렇게 신분 상승하고 싶니? 지금 남의 손녀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당신이 민석이 어머니요? 그쪽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왜 남의 엄한 소녀를 참냐고요? 그쪽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손녀 마음에 생채기를 내요? 네 할머니인가 보지? 잘 만났네요. 아니 할머니 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생각해봐요. 당신 손녀딸이 언감생심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요?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까?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할머니면 애를 양심 있게 키웠어야죠. 아주 할머니나 손녀나 주제 파악 못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부모가 왜 부모인데. 부모가 없으니 이렇게 양심이 없이 자랐겠지. 이래서 가정을 봐야 해. 제가 안색도 좋지 않고 요즘 들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자 할머니는 제 걱정이 되어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며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왔다가 예비 남편의 어머니에게 막말을 듣는 꼴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오셨고
그야말로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가 막말을 듣는 건 괜찮았지만 할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찌나 죄송하던지 할머니 역시 저에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가만 안 두겠단 마음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집에 시집 가면 안 봐도 훤하겠구먼. 학벌만 좋으면 뭐해? 인성이 돼야지. 그 나이 먹도록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어린애 상대로 유치하게. 당신 아들도 이러는 거 알아? 아마 안다면 엄마한테 정이 다 떨어지겠지. 나도 이런 집안에 시집 절대 못 보내니까 비차 일반이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잘난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유난을 떨어대? 내가 두고 볼 거야. 아니,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내가 누군지 알고 막말을 해요? 당신들이 내 발끝이나 쳐다볼 줄 알아? 나 서울대 나온 여자야.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할아버지라도 그깟 내에 똥이나 찬 여편네한테 내 소녀딸 보낼 것 같아? 꿈깨, 이 여편네야. 할머니는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조차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학을 떼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전 할머니에게 아주 귀한 소녀딸이었으니까요. 결국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게 되며 저희의 결혼은 무산되기 직전이었어요. 이쯤 되니 참 심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면 가장 깔끔한 일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이별이 어렵던지 다들 반대를 하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더욱더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쯤 돼서 남편은 시어머니도 마음을 많이 고쳐먹었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 역시 피할 수만은 없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하루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아직도 얘 만났었니? 내가 못 살아.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말이 안 통한다 너라네.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막말로 결혼은 제 선택이지 엄마 선택 아니잖아요. 저 오래 기다렸어요. 이젠 그냥 할래요.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어떻게 저런 깜냥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껏 엄마 속을 썩여? 뭐 한두 개 모자라?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서울대 예비시댁에 상고인 내가 가니 속 차리라며 뒤이어 시어머니는 냉수를 들고 와 제 얼굴에 냉수를 뿌려버리더군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있듯이 냉수를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끝을 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말귀 못 알아듣는 애한텐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집 오려거든 너네 부모 살아 돌아오게 하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던가 해. 1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마음이니까 100번 찾아와 봐라. 내가 받아주나. 끈질긴 커머리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 네, 이제 잘 알겠네요. 민석 씨 어머니라고 제가 많이 참았어요. 저 역시 이제 민석 씨가 어머님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결혼 안 합니다. 민석 씨, 봤지? 당신 엄마가 이런 여자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말고 잘 살아. 아줌마,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나
제가 지켜볼게요. 아들 마음 상처내고 끝까지 잘 사나 제가 두고 본다고요. 민석 씨, 나 갈게. 전 냉수를 맞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절 예쁘고 가장 소중하게 키워줬는데 밖에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으니 할머니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는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후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제 마음을 참 많이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일정이 생겨 간 곳에서 남편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또 막말을 하였죠. 아,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가 올 곳이 아닌데 혹시 너 출장 요리 배달 다니냐? 출장 요리 배달 왔으면 빨리 두고 사라져. 하필 이런 데서 만날 게 뭐야, 좋은 날. 아유, 기분 잡쳐. 너 그때 네가 한 말 지켜. 우리 민석이 만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라고요? 출장 요리?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며칠 전 아줌마한테 냉수 맞은 애로 보여요, 내가? 어디 있다가 놀래 자빠지지나 말라고, 이 아줌마야. 인성 개차반 막무가내 아줌마. 어디 내 앞에서 이따가도 이럴 수 있는지 어디 보자고.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 납셨네. 말은 무슨 서울대학교 세운 사람같이 말한다 너. 감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S대학교 동문회 총회에서 절 마주치자 남편의 어머니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혹시 출장 요리 배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어머니의 말을 가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비꼬는 와중에 곧이어 동문회 총회 연단에 내 이름이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으며 졸도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개미만도 못하게 무시한 제가 S대학교의 동문회에서 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사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한 걸 계기로 전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정말 시기 좋게도 구글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학력이 좋아도 들어가기 어렵다던 구글에 이직을 성공했고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던 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니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힘을 얻어 더욱더 장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니까요. 상고 출신인 제가 그렇게 어렵다던 회사에 이직에 성공하고 절 무시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오히려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일단 부족하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동문회에 초청받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습지만 꼭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전 1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고 잠시 넋이 나갔던 남편의 어머님도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걸었죠.
서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저에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하니 이제야 시어머니 또한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만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습고도 경멸스러워졌어요. 사실 시댁에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방문한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냉수를 맞고 쫓겨나야 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자 정말 뚫어뻥으로 변기를 뚫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구글에 입사했다고? 공순이 출신인 네가 어떻게? 그래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아들이 널 못 놓는 이유가 이거였어. 끈기랑 아집이 정말 대단해. 우리 집에 들어올만 하겠어. 학벌이 뭐가 중요하니?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도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이쯤이면 합격이다. 널 며느리로 맞으면 내 동문들이 아주 부러워할 거야. 아줌마, 정신 차려. 누가 누굴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거야? 당신이랑 난 이제 섞일 수 없지. 무식한 아줌매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 하겠어. 웃기지만 이제 내가 사양이야. 민석 씨가 당신을 영원히 안 본다면 모를까. 그땐 네가 상고 출신에 지질이 궁상이었잖니. 이제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감히 네가 튕기는 거야? 이게 이런 데 와서 강연 좀 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나 본데?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너랑 나랑 급이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아줌마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내 귀에 안 들어와.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품격부터 채워요. 품격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간 같으니까. 똑같은 정규 과정 받고 올라온 사람이 어쩜 저리 무식해?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말 걸지 마요. 뭐야? 그래. 네가 화난 건 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이렇게 쌤쌤이라고 치고 다시 시작해보자. 쌤쌤은 무슨?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약과지. 거울 치료 한번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무식한 아줌마. 오늘 내 손에 냉수가 없다는 걸 감사히 여겨요. 아마 냉수가 있었으면 당신도 냉수 샤워 시켜줬을 거니까 나 절대 못 잊어. 저도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내뱉었지만 시어머님 본인은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라며 저와는 급이 다르다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는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셨죠. 어머,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연주님처럼 돼야 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정말 학벌보단 끈기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샌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수들이 천진이 원. 하여튼 본받을 점 너무 많아요. 아유, 얘가 제 며느리들 애랍니다. 정말 기특하죠? 불우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잘 컸다니까요. 이런 애가 제 며느리고요. 어머, 그래요? 시어머니 앞에서 강연도 하다니 너무 멋진 며느리인걸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며느리를 다두고. 제가 가난하고 상고 나왔다고 절 얼마나 무시하셨게요. 며느리라뇨, 아줌마. 제가 감히 아줌마 며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아줌마한테 얼굴에 냉수세를 맞은 게 엊그제인데 무슨? 가난한 상고 출신이라 제가 아줌마 쳐다도 못 보죠. 어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나. 아니, 연주님이 뭐가 모자라다고? 연주님,
저랑 저쪽 가서 얘기해요. 아니, 이제 와서 내가 받아준다니까 왜 그래? 너 이러려고 여기 강연 왔니? 못된 거 같으니라고? 역시 배운 게 그 모양이지?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연주님이 대단한 거 알겠구먼. 어쩜 저리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같은 동문인 게 창피하네요. 연주님은 좋은 분이니 이런 말 흘려 들으세요. 부디 더 건승하시길 빌게요. 오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시엄마 개 쪽을 주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시엄마에게 개 쪽을 주자 거기 있던 시엄마와 동년배인 동문들은 시엄마를 향해 쑥덕대었죠. 시엄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그곳에서 주랭랑을 쳤고 전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연락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지라 역시나 이날 제가 이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고맙게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었는데 저에겐 가분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반격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지? 어머님, 왠지 내가 여기서 강연하면 마음 돌아설 것 같다고. 근데 말했잖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사람 내 시어머니로 못 모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인지 어머니인지. 만약 어머님이랑 결혼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그만 끝내. 그때도 말했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만은 꼭 지켜주겠다고. 내 선택은 언제나 너야. 올해 꼭 결혼하자. 날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선택해줘서 고마워.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고마워 정말. 이렇게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을 끊어내고 저를 선택해 주었고 저희는 그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가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시곤 참석을 하시길 내심 바라셨지만 절대적으로 초청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게 결혼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출입 금지를 당한 셈이 되었죠. 아니, 내가 신랑 어머니라니까? 왜 나 출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이 괘씸한 것들 감히 날 팽시켜? 이봐요. 당장 나 출입시켜줘.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어디서 나를 막아? 니까지 것들이? 겨우 보안이나 하는 것들이?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개념을 반 말아 드셨나? 어디 와서 학력 자랑이야? 문해야 주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문해?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니까? 어디서 문해래?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자. 아주 무식이 통통 튀네. 당신 서울대에 나온 거 맞아? 어휴 무식해. 힘은 또 왜 이리 세? 식장 직원들 말로는 식장 밖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흰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어느덧 연차갑게 찬 부부예요. 둘 사이엔 토끼 같은 자식 2명이나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저흰 그 후로 번호도 바꾸고 신혼집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왕래가 끊겼죠. 나이가 들어가니 그때 인격적으로 참 무식했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멸스러워요.
자식을 낳아보니 오히려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겠다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쩜 나이를 먹고도 나이값을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 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에게 참 잘하는 남편을 보며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싶었고 불행했던 제 과거가 남편을 만나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점이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물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저만 사랑해준다는 점도 참 고맙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고맙고 고마워요. 아마 할머니가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렇게 단조롭게 글만으로 제 인생 모두를 풀어낼 순 없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얘기하듯 풀어내니 제 자신 참 열심히 살았다 싶은 것이 오늘 제 자신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인생 살아온 지 이제 35년밖에 안 되었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제 자신이 커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남들은 순탄하게 잘 헤쳐나가는 거 왜 저는 순탄하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참 이럴 때 보면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정해준 룰 안에서 움직이는 제 자신이 이럴 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하고 초중고 졸업하면 대학교나 취업에 뛰어들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제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는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사이 자신이 갖고 온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자기학이 달렸죠. 무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건가요? 때론 이 틀을 깨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남들은 반대되는 성격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현재 모두가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연이 너무 화가 나고 남들 다 하는 결혼 하려다 보니 불행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져 옵니다.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끝인데 정말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겪은 상황에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제가 처신은 올바르게 했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 결혼하게 될 남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후배입니다. 2년 전이니까 33살이었고 그 남자는 35살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남자에 대해 처음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출근하면 얼굴 보고 퇴근하면 인사하고 그 정도였죠.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한번 만나면 진득하게 만나는 스타일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경험은 부족했었고 그리고 헤어진다는 거에 대한 상처가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연인 사이였던 남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보통 우물 안에서 찾는다고 하죠.
맨날 출퇴근 집 밖에 안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쓸데없는 시간 같았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제정신 못 차릴 정도로 꽐라가 돼서 집에 들어와 그 다음날에 회사에 출근하는 게 좋지 않다는 말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다 보니까 집에 와서 몇 시간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어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가는 걸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와 점심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저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흥청망청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뜻깊게 살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대부분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외모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남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통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결국 오랜 공백기를 깨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알아갈 때와 다르게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가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잘 맞는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모든 생활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연애할 당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엄마 옆에서 일손을 돕길 원하셨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 곁에서 제가 있어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엄마가 하던 일을 대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소고기 전문점이고 국내산만 취급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손님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연말 빼곤 테이블 수도 적게 배치합니다. 아쉬운 건 저희 회사 회식 장소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 한 번도 부모님 식당에서 회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이 고깃집이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았었고요. 딱 정해놓은 시간에만 손님을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일손을 돕길 원하셨던 건 앞으로 제가 물려받길 원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좋은 남자 만나면 같이 운영하는 걸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워낙 남자를 신중히 만나는 편이라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나중에 제가 정말 마음의 결정이 섰을 때 그때 소개해드린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런 일 2번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확실하게 굳어져 갔어요.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최대한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서로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아야 맞춰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와 함께한 추억은 저에게 정말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부모님께 얼굴 보여줘도 될 것 같다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굴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갈 수 있겠어? 저녁 한 끼 하고 싶다 하셨거든. 당연히 가야지. 그 말 나올 때까지 정말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진작 부모님 뵙고 싶었거든.
자기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나도 섣부르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한가한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려. 이 남자 말대로 섣부르게 부모님한테 인사시켜드리고 바람 들어서 분위기 이끌려 결혼하게 된 다음 후회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남자는 잘 알고 있었고 제 입에서 부모님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함께 저녁도 먹을 겸 한가한 시간 맞춰서 그날 하루는 시간을 비우셨어요. 손님 일절 받지 않으셨고 저희 식당에서 부모님은 제가 소개해준 남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또 잘 먹는 모습에 고마웠어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기분 좋은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점점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트를 끊게 되면서 남자 측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싶어 했고 자연스럽게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다며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상황을 전달해 주었어요. 인사를 하러 간다는 건 저도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온 매무새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한 옷과 수수한 화장을 하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저와 처음 마주친 어머님이 밝은 웃음으로 어서 오라며 오래간만에 보는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벌써 한 상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탁에 저를 앉혔고 밥 식는다며 어머님은 정신없이 제 앞에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일손을 도와드리려 했는데 괜찮다며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따뜻한 눈빛으로 웃어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저희와 비슷했어요. 그동안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 그 전에 서로에 대해 빨리 알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아이고, 참하게도 생겼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출신이잖아. 가정적이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신다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부끼리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시네. 일반 고깃집도 아니고 국내산 한우 소고기집이라며. 가격도 상당할 텐데 손님은 많고 예약제로 운영한다면서? 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고요. 부모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식당 일도 많이 도와준다던데. 효녀나 다름없네. 나중에 우리 식구 좀 초대해달라고 말씀드려. 우리 가족 회식하러 자주 갈 테니까 좀 팔아줘야 되지 않겠어? 어머님은 소고기 좋아한다며 저희 식당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제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며 웃으면서 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 뒤통수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동안 연애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고 저를 보며 딱딱하게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에 어머님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별다른 감정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어머님을 진정시켜 드렸어요. 여동생은 금세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는 식탁에 앉아서 어머님한테 밥 달라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가 말한 분이 이분이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 엄청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콩깍지 제대로 씌우셨나 보다. 예, 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가던지.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사춘기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냥 들어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밥만 먹어라. 알겠니?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진 오빠와 좋은 만남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정도 만났어요. 결혼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뭘 따로 만나서 먹어? 괜히 상처만 받아. 얘 성격이 완전 남자 같아서 말도 막 뱉어. 그래서 여러 사람 상처 많이 받는다니까.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서로 알게 모르게 위태로운 감정선을 이끌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지만 함께 살다 보면 모두 다 좋게 지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말투가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가시가 있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툭툭 내뱉는 여동생의 말에도 성의 있게 대답해 주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결혼 쪽으로 어머님이 방향을 틀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언니한테는 얘기했어? 상견례 날에 올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만 갈 수 없잖아. 뭘 오라고 그래? 지금 LA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우리 아들 교진이 위로도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LA에서 일하고 있거든. 해외 장기 출장 떠나 있는 상태라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 연결해 줄 테니까 전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아, 교진 오빠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요. 동생분 있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아, 그게 나도 안 본 지 엄청 오래됐거든. 지금 6년 지났나? 연락받지도 않고 연락 오지도 않아. 그냥 인연 끊었다고 생각하면 돼. 나도 얼굴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지.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정말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우리가 연락이 돼야 상황을 전달해 줄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 나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넘기게 되었지. 그런데 그 순간 여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청 화가 난 눈빛으로 가족들을 쳐다보더니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여동생과 제가 알지 못하는 누나라는 분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듯 보였습니다. 일단 어머님도 그렇고 이 남자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연락이 닿으면 상견례 자리에 나올 거냐고 물어보거나 문자라도 남기겠다고 얘기했었고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양가 집안 모두 괜찮은 시간에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고 식사 정도야 크게 문제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후 예약해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예약한 시간 맞춰서 식당에 들어오셨고 자리 안내해 드렸어요. 어머님은 친척분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알아서 준비해 주라며 가게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고 계셨어요. 교진 오빠는 저에게 다가와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봤고 그날은 손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편하게 식사하라며 자리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름 신경 써준 고기와 단골들만 드리는 특수 부위도 섞어서 드렸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이런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데려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길래 아빠가 들어오면서 이 말을 들으시곤 따로 고기 포장해 두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들어가실 때 건네주라며 예비사돈 인성 좋으신 것 같다며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결혼해도 마음 놓을 수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맛있게 드시고 배가 부르셨는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길래 후식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은 만족하셨는지 소화 좀 시킨다며 식당을 구경하셨어요. 한창 바쁠 시간이라 부모님이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신경이 쓰이셨는지 음식 맛은 괜찮으셨냐며 밝게 웃으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바쁜데 피해주지 않겠다며 상견례 때 뵙자고 가시려길래 예비신우 챙겨주라며 아빠가 포장해주신 고기 드렸습니다.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더니 고맙다며 기분 좋은 표정을 보여주셨고 교진 오빠는 저에게 고기 먹음값 결제하려고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받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교진 오빠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줬어요. 저도 그런 부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고기까지 챙겨주었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서로에게 부담 갖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이번에 그냥 결제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 다음에 올 때도 결제하기가 꺼려질 것 같아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족이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뭘 그런 걸 결제까지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시고 따로 고기까지 챙겨드렸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고깃값이 아깝지 않다며 저에게 빨리 결제해달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셨고 그렇게 결제해드렸어요. 소고기 값이야 한 끼 제대로 먹으면 한 30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과 친척분들 교진 오빠가 먹은 양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정말 엄청 드셨죠. 그래도 100만 원만 결제 받았어요. 교진 오빠는 나중에 전화한다며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고 가시는 길 배웅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신없이 테이블 치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오셔서 평소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많이 지친 듯 정리하시다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체력이 많이 딸린다며 결혼하면 사위랑 같이 운영할 생각 없냐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넘어갔어요. 모든 건 신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신없이 정리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씻고 바로 뻗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주말에는 식당에서 제가 일손 도왔어요. 그런 부분 알고 있어서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 제가 불편해서 싫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회사 출근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주말에는 식당 일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교진 오빠에게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두고 아무래도 엄마 대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상황 봐서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아빠가 내가 일을 이어받길 원하셔. 직원 한 명 고용해도 되지만 아빠도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만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래도 한 자리에 20년 가까이 하셨으니 손님들도 많아지고 예약을 받게 되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걱정하고 계셔. 그래도 처분하고 싶진 않으신가 봐. 워낙 자리가 잘 잡혀있고 아빠의 애정이 담긴 식당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두고 이어받아야 되겠네. 그럼 나도 일 그만둬야 하나? 결혼하면 우리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그런 거 모른 척하면 되겠어? 나는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걱정해주는 모습에 감동받게 되었고 한없이 착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고 든든할 것 같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 저는 회사와 식당을 번갈아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교진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식당에 와서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 일이 자기 일이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열심을 보여줬네요. 부모님도 사위 하나 정말 잘 드렸다며 만족하셨고
자기 식당처럼 대충 하지 않고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아빠는 사위와 함께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벌써부터 아빠는 교진 오빠에게 이서방이라며 사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식당에 먼저 오셔서 그런지 어색함과 긴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분 좋은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별 문제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 귓가에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저희 모두 고개를 돌렸고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어머님 옆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와 부모님을 번갈아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죠. LA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예비 형님이었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멍 때리고 있다가 뒤늦게 인사를 드렸고 저희보다 시댁 쪽이 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우는 예비 형님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교진 오빠는 뭔가 상당히 꼬여버렸다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의 존재는 엄청났어요. 강렬한 인상과 날카로운 시선이 벌써 상견례 자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지만 저를 빤히 보면서 하는 말은 털털해 보이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저만 쏙 빼놓고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겠다고 했는데 왜 말렸냐고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참석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정말 실망이네요. 그렇잖아도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꺼낼 거니까 일단 준비된 식사부터 마저 하시죠. 하던 말씀 계속하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아요? LA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시간을 뺄 수 있으셨나 봐요. 워낙 바쁘셔서 전화통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기분 좋네요. 많이 드세요. 아직 음식 나올 거 더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달라고 할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할 걸 그랬나 봐요. 예비 형님은 저를 보며 갑자기 LA는 또 무슨 말이고 자기가 해외에서 일하냐고 웃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과 이상한 웃음소리가 상당히 거슬렸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저는 진이 빠져버렸어요. 교진 오빠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길래 발로 툭툭 치며 눈빛으로 왜 그러는지 시선을 보내자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점점 더 분위기 안 좋아지기 전에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탁 밑에서 누군가 제 발을 툭툭 치고 있었고 고개를 밑으로 내려보니 예비 형님 제 발을 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마주친 형님은 저에게 식탁 밑으로 무언가 몰래 건네주었고 저는 가방이 떨어진 척 하면서 빠르게 건네준 물건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녹음기와 형님을 번갈아 보자 저와 눈이 마주친 형님은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고 건네받은 녹음기를 이어폰에 연결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엄마, 우리 언니가 LA에 산다고 왜 뻥을 치고 그래? 그리고 오빠가 명문대 나왔다고? 이름도 없는 지방대 출신이면서 이런 거 들키는 거 몰라? 그리고 하던 대로 해. 착한 모습 보이는 거 정말 너무 보기 싫다. 언니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지? 언니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3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LA에서 일한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속일 수가 있어?
연기 대상감이다, 정말. 내가 말이 안 나와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 알지? 적당히 좀 해. 어차피 그런 거 다 밝혀져. 에휴,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며느리 하나 들어와야 우리 집 빚도 빨리 갚을 거 아냐. 너희 아빠 죽기 전에 사업한다고 생쇼했다가 말아먹어서 지금 빚이 수억인데 언제 갚을 건데?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들어와서는 난감하게 만들고 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계획한 대로 움직여라.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그리고 고기 먹었으면 당연히 결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100만 원어치 넘게 먹었으면서 그걸 집에 와서 투덜거리셔야 돼?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따라간 거야. 어떻게든 벗겨 먹으려고 못된 생각만 하고. 야, 넌 입 좀 다물어. 내 피 같은 100만 원 날라갔으니까. 걔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딱 보면 모르나? 예의상 카드 건넸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고 친척들까지 끌고 갔구만. 아버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걸 카드 결제하는 꼴을 보니 정말 답이 없다.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고깃집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빚도 갚고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결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행동 조심해서 고깃집 우리한테 넘어오는 날까지 조금만 참아요. 가족이 되면 뭐든지 다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엄마, 지금 나보고 LA에 산다고 했어요? 저랑 장난해요? 내가 왜 여기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한다고 설쳐서 결국 부도 내서 제가 맡고 있잖아요. 저는 누구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생산직에서 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 받는 주옥주옥 돈 빨아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고깃집 넘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민재 맡기지 마세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아이까지 맡아줘야 해요? 교진이 이놈이 사고쳐서 낳은 애를 왜 나랑 혜진이가 돌봐야 해요? 득하면 혜진이한테 엄마가 민재 맡겨놓고 나가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만약에 상견례까지 간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제 양심이 허락 못해요. 아시겠어요? 야! 저번에 민재 맡긴 건 교진이 여자친구 인사 온 데서 잠깐 맡긴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민재 내 호적에 있는 앤데 뭐가 문제야? 민재 때문에 교진이 앞날 망칠 일 있냐? 너랑 혜진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교진이가 고깃집 물려받으려고 지금 두 팔 걷고 주말마다 가서 일손 돕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 빚 좀 빨리 갚아야 너도 결혼하고 인생 편히 좀 살 거 아냐? 거기 장사도 엄청 잘 되더구만. 결혼식만 하면 끝이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결혼식 끝나면 나타나든지 해라. 결혼식 때만 마지막으로 민재 좀 맡아주고. 알겠지? 그래야 네가 LA에서 일 마친 후에 이제 한국에서 일한다고 입 맞출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가자고. 그래야 우리 인생 필 수 있어.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녹취록의 기록을 전부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충격인 건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가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교진 오빠는 말도 안 나왔네요. 마지막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는지 엄청난 대화가 이어졌고 그건 제가 교진 오빠와 결혼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고깃집 운영할 수 있게 바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계획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아이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니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어머님과 의논하고 있는 녹취록에 예비 신우는 그러다가 천벌받는다며 예비 형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비 형님의 경고에도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다 상견례장에 형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모두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믿고 있었던 그 남자에게 받은 배신은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무섭게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거친 숨을 내쉬며 어머님과 그놈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모습을 본 부모님은 왜 그러냐며 당황해 하셨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 자리에 있던 물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려버리면서 녹음된 내용을 재생시켰어요. 녹취된 내용이 흘러나오는 순간 상견례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아빠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쳐 버렸고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는 엄마를 부축해서 저에게 먼저 가보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놈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제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에게는 허리 숙여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엮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 어깨를 쓰다듬어 줬고 그 순간 어머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걸 다 망쳤다며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 머리채 잡고 같이 흔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말리기 시작하자 진정이 되었고 형님은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며 인연 끊겠다고 자리에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간 예비 신우도 어머님과 사느니 언니랑 살겠다며 따라 나섰어요. 저는 그놈을 바라보며 이 상황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후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네요. 집에 들어가는 동안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인 충격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어디냐며 부모님 마음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녹음된 녹취록을 회사 사람들이 모두 듣고 볼 수 있는 메신저에 게시하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주변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그놈은 회사를 자진 퇴사하게 되었고 또한 그놈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도 회사에서 퇴사하고 부모님 일손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도저히 회사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만약 형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당하고만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얼핏 듣기론 빚에 쪼들려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지내고 있던 집까지 팔고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밑바닥까지 찍어야 2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봤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은 놓입니다. 이제 35살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